네, 이번 영상에서는 동력 전달 장치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동력 전달 장치는 결국은 이제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구동륜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엔진에서부터 나오는 동력이 구동륜까지 어떻게 전달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동력 전달 장치를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다루어야 될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동륜의 위치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앞바퀴, 그죠? 앞바퀴가 이제 구동바퀴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뒷바퀴가 구동바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모든 바퀴가 다 구동이 되는 바퀴가 있는 그런 형태의 동력 전달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앞바퀴가 구동이 되는 형태를 우리가 전륜 구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프론트 드라이브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두 번째로는 뒷바퀴가 굴림이 되는 바퀴, 구동 바퀴가 뒷바퀴인 형태를 후륜 구동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리어 드라이브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모든 바퀴가 다 동력이 전달되는 바퀴다. 그죠? 앞바퀴, 뒷바퀴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전륜 구동이다라고 해서 올휠 드라이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전과 요 전이 약간 다릅니다. 위에 있는 전은 앞바퀴니까는 우리가 이제 프론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한자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바퀴를 다 가지고 있다 해서 전륜구동입니다. 한글로 표현할 때는 두 개가 같이 쓰이지만 실제 한자어로는 서로 다른 한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력 전달 경로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동력 전달 장치에서 배워야 되는 구성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동력 전달 경로가 이제 뒷바퀴로 가는 경우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FR이라고 했죠. 프런트 엔진 리어 드라이브입니다. 그죠? 지난 우리가 영상에서 FR의 의미를 설명을 했던 게 아마 여러분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본다면 F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쪽에 있는 것이 뭡니까? 엔진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것은 뭐다? 구동륜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F는 프론트겠죠. 근데 프론트 엔진이 될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 구동륜의 위치는 뒤쪽이니까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리어 드라이브가 될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자동차의 동력 전달의 구조에 따라서 분류하다 보면은 이제 FR 이렇게 해서 후륜 구동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용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잘 보시죠. 그럼 보시면 일단 엔진의 위치는 여러분이 이제 그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어디에 있느냐? 앞쪽에 있는 것이죠. 그 뒤쪽에는 뭐가 있다? 구동하는 바퀴가 있는 것입니다. 앞쪽에 있는 엔진에서 뒤쪽에 있는 구동 바퀴 쪽으로 동력을 전달해야 되니까 상당히 많은 거리를 동력이 이동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 각각의 전달 장치, 거기에 속하는 구성품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처음에 뭐가 있냐면은 엔진에서부터 나오는 동력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클러치라고 하는 것을 통하게 됩니다. 그죠? 클러치가 바로 이쪽에 붙어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클러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이제 클러치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적으로 배울 때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클러치로 동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엔진에서 동력이 만들어지면은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간다? 클러치로 간다는 겁니다. 자, 클러치에서는 이제 전달받은 동력은 이제 두 번째로 어디로 가느냐면은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변속기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변속기라고 하는 것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변속기로부터 나오는 동력은 어디로 전달되느냐 하면은 여기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하는 여기 이제 추진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진축으로 전달이 되고요. 이 추진축의 앞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유니버셜 조인트라 해서
동력을 전달할 때 이제 동력에 전달되는 축의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말하면은 관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제염이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자제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추진축으로 동력이 전달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추진축에서는 자제이음을 통해 가지고 또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제 종감속 기어라고 하는 데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어가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번째로 전달되는 종감속 기어가 됩니다. 파이널 리덕션 기어다. 이렇게 보통 이제 용어로 표현합니다. 예, 종감속 기어를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제 다섯 번째로 디퍼렌셜 기어라고 하는 차동 기어 장치로 예, 동력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차동 기어 장치를 통해서는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제 구동 차축이라고 하는 여섯 번째 이제 드라이브 엑셀 구동 차축이 되겠습니다. 예, 드라이브 엑셀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최종적으로 일곱 번째 구동륜이라고 하는 드라이브 휠로 예, 동력이 전달되게 된다는 거죠. 요 아래 보시면은 그 동력의 전달 경로가 잘 나와 있죠.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은 이제 첫 번째 클러치를 통해서, 두 번째 트랜스미션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추진축이라고 하는 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기 보면은 리어 엑셀 어셈블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어 엑셀 어셈블리 안에는 뭐가 있냐? 첫 번째 위에서 말했던 그렇죠. 종감속 기어가 있는 거죠. 그죠? 네. 두 번째 뭐가 있다? 네, 차동 기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잘 아시네요. 자, 차동 기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구동 차축이 있죠. 그죠? 네, 구동 차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요 세 개를 갖다가 우리가 리어 엑셀 어셈블리다. 어셈블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구성품들이 합쳐져서 어셈블리라고 하는 조합을 예,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자 리어 엑셀 어셈블리라고 하는 뒷차축 아세이 예, 여기로 이제 전달되게 되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드라이브 휠 구동륜이죠. 위에서 말한 뭐 번호로 따지보면 7번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이 프로펠러 샤프트, 4번이 종감속 기어, 5번이 차동 기어, 6번이 구동 차축 이런 식으로 전달을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앞쪽에 있는 엔진에서 뒤쪽에 있는 구동 바퀴 쪽으로 동력이 쭉 연결돼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동력 전달 장치를 배울 때 이제 배워야 되는 내용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먼저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 그리고 종감속기, 차동기, 구동 차축, 그리고 이제 구동륜,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우는 동력 전달 장치의 종류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FR 자동차, 그러니까 엔진이 앞에 있고 구동바퀴가 뒤에 있는 후륜 구동형 자동차의 동력 전달 경로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FF 자동차를 보자는 거죠. FF 자동차는 FF가 뭐였다 했습니까? F는 엔진의 위치라고 했죠. 그리고 또 F가 있었죠. 이거는 뭡니까? 예, 맞습니다. 구동륜의 위치입니다. 이게 프런트 엔진, 프런트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이 프런트 엔진, 프런트 드라이버는 조금 전에 보셨던 FR 자동차와 다르게 엔진이 있는 위치가 바로 뭡니까? 이제 구동륜의 위치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본다면 이렇게 생겼다. FR 자동차의 경우에는 엔진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여기서 쭉 어떤 전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요 뒤에 있는 구동바퀴로 전달되는 형태였죠. 그래서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이 이렇게 전달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바퀴가 여기 있으면 앞바퀴는 구동바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바퀴에는 동력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구동 경로를 따랐으면은 FF의 경우에는 요거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죠? FF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엔진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구동륜이 막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앞에 바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은 바로 어디로 갑니까? 구동륜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FF 자동차에서 뒷바퀴는 어디 있습니까? 요 뒤에 있죠. 뒤에 있는데 이쪽에는 동력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동력 전달 장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FF가 되는 거고, 이게 FR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FF 자동차는 FR 자동차와 약간 동력 전달 장치의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품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FF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는
동력 전달 장치의 구성품은 뭐가 있는지 봅시다. 자, 보시면 먼저 자, 엔진이 앞에 있다. 그죠? 엔진이 앞에 있다. 자, 여기가 엔진. 그 다음에 여기가 드라이브 휠이죠. 자, 엔진이 앞에 있고 엔진이 바로 바퀴와 붙어 있기 때문에 구동되는 동력 전달 경로는 상당히 짧게 됩니다. 그렇죠? 짧은 경로로 동력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구성품을 보십시다. 자,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은 제일 처음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FR도 마찬가지였죠. 제일 처음 어디로 간다 했냐면은 클러치라고 하는 데로 간다 했죠. FF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클러치라고 하는 구성품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클러치에 동력이 전달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동력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FF의 경우에는 FR과 똑같이 이제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데로 가는데 FF는 이것을 트랜스 엑셀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트랜스 엑셀. 왜 그러냐면은 이 트랜스 엑셀에 종감속 기어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 FR의 경우에는 트랜스미션하고 종감속 기어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FF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스 엑셀R에는 트랜스미션하고요. 그리고 종감속기 기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동시에 뭐가 있냐면 디퍼렌셜이라 해가지고 차동 기어 장치도 같이 있습니다. 디퍼렌셜 이 세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칭을 트랜스미션이라고 하지 않고 트랜스 엑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거니까요. 지금 그렇게 되는구나 여기까지 정도만 이해하셔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는 클러치를 통해서, 두 번째는 이제 트랜스미션, 그러니까 여기서 트랜스 엑셀이라고 하는 데로 가고요. 이 트랜스 엑셀 안에 보면은 종감속 기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종감속 기어의 부분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이제 디퍼렌셜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트랜스미션, 요 부분이 트랜스미션, 그죠? 요 부분이 종감속 기어, 요 부분이 이제 디퍼렌셜, 이렇게 이제 동력이 전달되는 겁니다. 뭐 굳이 번호로 따져 본다면 트랜스미션 3번, 그다음에 이제 종감속 기어, 그죠? 그다음에 4번 디퍼렌셜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된다? 요 세 개가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요 전체를 하나로 그냥 2번으로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감속 기어에서 나오는 동력은 디퍼렌셜을 거쳐서 이제 구동바퀴로 가야 되는데 이제 구동바퀴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등속 조인트라고 하는 세 번째죠. 이제 구동 차축의 개념이 됩니다. 그죠? 드라이브 엑셀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등속 조인트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더블 옵셋 조인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이름이 쓰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력을 전달할 때 아까 관절을 이야기한다 했죠. 관절. 그러니까 엔진의 위치와 구동륜의 위치가 서로 다를 때 그 높이 차가 생기는 어떤 그 동력 전달 경로에서 동력을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유니버셜 조인트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자재이염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관절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 관절의 기능이 약간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별도로 자재염이라고 하지 않고 등속 조인트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등속 조인트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축을 등속축이다.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CV 조인트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콘스탄트 벨로시티 조인트.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앞으로 배울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구나 어쨌든 관절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이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디퍼렌셜을 통해서 바퀴로 가기 전에 관절을 통한다. 그 관절의 이름은 등속 조인트라고 하는 것이고 등속 조인트를 연결하는 축을 등속축이다. 그렇게 이게 뭐가 같다? 구동 차축과 같다라고 했죠. 기능은 똑같습니다. 자, 이 구동 차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드라이브 휠. 여기 이제 구동륜이죠. 구동륜이라고 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FR과 비교해 봤을 때는 FF는 어떻습니까? 동력이 전달되는 경로가 상당히 짧죠. 상당히 짧기 때문에 동력이 전달되는 경로가 짧음에 따라서 동력 전달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앞쪽에 모든 동력 전달 부분이나 동력 발생 부분은 엔진이죠. 이게 이제 다 몰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쪽에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승차감이 좀 안 좋아지는 경향들도 있고요.
그리고 엔진룸의 공간이 이제 좁아지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모든 구성품이 다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주행 특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실제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FR, 이게 뒤쪽 자동차의 뒷바퀴가 도는 경우와 앞바퀴가 도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여기서 최종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해볼게요. 올휠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앞에 설명하지 않았는데 올휠 드라이버는 우리가 따로 이제 사륜구동하면서 예, 그렇게 따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뺐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인 FF와 FR의 두 개의 이제 구동 방식에 따라서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삼각형과 원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원이 있고 삼각형이 있는데 이 원은 F 자동차를 의미하는 거고요. 삼각형은 FR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실내 공간의 크기라든지 동력 성능이라든지 제동 성능, 그리고 조향 안정성이나 비용, 그리고 승차감, 그리고 이제 소음, 그리고 실용 주행성 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항목에 대해서 서로 장단점을 비교를 해 두었는데요. 예, 요게 이제 바깥으로 나갈수록 원의 바깥으로 나올수록 양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좋음입니다. 좋음.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동 성능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삼각형이 바깥에 있는 게 뭡니까? 이게 FR이죠. 자, FR과 FF가 여기 있죠. 제동 성능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유리합니까? 이제 FR이 유리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앞쪽에 이제 모든 하중들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제동을 할 때는 또 노즈 다이브가 되는 거죠. 앞쪽에 이제 하중이 또 많이 실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FR에 비해 가지고는 동력 전달 장치들이 차량의 전체의 공간에 이렇게 고루 분포되어 있는 형태에 비해 가지고 FF는 동력 전달 장치든 동력 발생 장치든 이제 앞바퀴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제동을 할 때는 제동 거리가 FR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길어지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전륜의 하중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예, 불리한 점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아주 정답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설명을 하기가 좀 명확하게 FF가 유리하다, FR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FF와 FR 자동차가 가지는 특성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 특성들을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비교해 보았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보았던 구동 방식, 그죠? FR 자동차와 FF 자동차의 구동 방식에 따라서 거기에 속해 있는 각종 구동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동력 전달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동력 전달 장치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런 장치들은 이제 실제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따로따로 각 부품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